제 이름은 노마르 나노, 34살 회사원이에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졸업 후 입사한 지금 회사에서 그럭저럭 고참으로 팀 여러 개를 맡고 있어요.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지, 선배. 이 사람은 얼마 전 중도 채용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 카스미. 졸업 후 입사한 회사를 단 한 달 만에 그만둬서 한동안 떠돌았다던가. 다시 말해 거의 사회 경험이 없다는 건데 그런 주제에 입사했을 때부터 태도가 아주 거만합니다. 나이도 거의 띠동갑에 교육 담당인 저에게 계속 기어올라요. 물론 주의도 주고 있죠. 하지만 가슴이 농담하려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런 민감한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건 자제하라고 여러 번 말했잖아. 에이, 선배 화냈어요? 그냥 농담이잖아요. 화내면 진심으로 늦어서 고민하는 사람처럼 보일걸요? 이런 느낌. 일을 성실히 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예상하시는 대로 근무 태도도 칭찬할 만한 건 아니에요. 중도 채용이라곤 해도 거의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사 직후 우선 간단한 자료 작성부터 부탁하려고 했지만 무려 컴퓨터 사용 방법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치만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타자를 못 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어 제대로 타자를 칠 수 있게 되기까지 2주가 걸렸어요. 설마 회사에서 타이핑 연습을 시키게 될 줄은. 타이핑을 마스터한 후 이제 드디어 자료 작성을 부탁하려고 했는데 왜 손으로 쓰고 있어? 파워 어쩌고 그거 잘 몰라서요. 그것도냐? 결국 제 일은 내팽개치고 제가 만들면 1시간이면 끝나는 자료 작성에 하루 종일 어울려야 했어요. 전체 글씨 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맞도록 해. 아, 귀찮은데?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만 있으면 직접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또 어떤 때는 거래처에 동행시켜 메모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자지마 이 바보야. 아야, 거래처에서 신뢰되는 행동을 해서 번개를 내리치듯 혼쭐을 냈지만 잘생긴 사람과 데이트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 방해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후로 무서워서 거래처에 데려가는 걸 그만두었어요. 매일매일 이러쿵저러쿵 시끄럽다고요. 남친이 없어서 외로운 건지 결혼 때문에 초조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누가 화풀이를 했다는 거야? 네가 앞으로 우리 회사에 일할 때 필요한 걸 알려줬을 뿐이야.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이망할 할망구야. 할망. 카스미는 마침 울린 정시 벨소리와 함께 가방을 움켜쥐더니 오늘 마감인데 아직 끝내지 않은 업무를 내팽개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카스미가 입사한 지 3달째 되던 어느 날 결국 무단결근을 저질렀어요. 카스미 전화 받아. 지금 어디야? 안녕하세요. 지금 못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 감기라도 걸렸어? 그런 느낌이에요. 증상이 뭔데? 귀찮. 이미 출근 시간은 지났어. 제대로 보고 안 하면 무단결근 처리될 거야. 그럼 큰일 나요? 감봉 대상이 될지도 몰라. 네? 말도 안 돼. 싫으면 똑바로 설명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그리고 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속은 안 이상해?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아. 열은 없겠지 분명. 있거든? 몇 도? 40도 정도. 아니 그거 보통이 아니거든. 만약 40도나 되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로 화낼 여유도 없거든. 아무튼 몸이 안 좋아서요. 숙취지 그거? 에? 다른 이한테 들었어. 어제 월요일인데도 동기들끼리 마시러 가서 주변에서 말리는 걸 듣지도 않고 잔뜩 마셨다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참가자 멤버 전부. 네? 그 녀석들 성실히 출근한 거야? 당연하지. 다들 사회인으로서 상식을 알고 있는 거야. 아, 네네네. 어차피 전 사회 부적응자입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너도 앞으로 배워나가면 되지. 그런 거 강요하는 게 싫어서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쪽에 온 거거든? 아까부터 존댓말 어디 갔어? 당신이야말로, 까먹은 거 아니야? 내가 사장의 조카라는 걸 말이야! 그건 지금 상관없잖아. 완전 있지? 내가 회사 탑의 가족인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으니까. 그런 말 하겠는데 사장님이 지금의 널 보면 분명 슬퍼하실걸? 조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주게라고 내가 사장님께 부탁받았으니까. 사장님은 네가 빨리 한 사람 몫을 하길 절실히 바라고 계셔. 한 사람 몫이 뭐예요? 저 진작 성인 됐는데 문제 있나요? 나이만 말이지. 무슨 의미냐고, 할망구! 정신연령도 따라가야지. 잠자코 듣고 있자니 이 망할 할망구가? 당신이 있는 이상 난 더 이상 회사에 안 나갈 거야. 어쩔 셈이야? 회사 그만둘 거야?
그만두는 건 너야 망할 할망구. 숙부한테 말해서 해고시켜달라고 할 거야.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 세상 물정을 모르니 할 수 있어. 저는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상사에게 이 일을 보고하러 갔어요. 그러자 그때 동시에 사장님께서 호출하셔서 사장실로 향했죠. 방금 가슴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 사장님은 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진짜 했구나. 심지어 나를 갑질 가해자라고 한 건가? 사장으로서 그건 지나칠 수 없지. 만약 사실이라면 처분을 검토해야겠어. 조카를 아끼시는 사장님이 그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있다는 건 명백했어요. 잠시만요, 사장님. 그게 말이죠. 제가 허둥대며 변명하려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스고우 씨. 오랜만이네, 노마루 씨. 들어온 건 모회사의 임원으로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한다가 좌우명인 스고 마사요시 씨. 입사 초기의 단기간이었지만 교육 담당을 해주신 이후 거의 만나지 못했기에 놀랐어요. 우수해서 평소에는 여기저기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 왜? 사장님, 그 얘기 잠시 기다려주세요. 뭔가 우리 회사도 커지기 시작했으니 갑질 같은 건 강구할 수가 없네만. 외람되지만 노마루 씨의 말은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었네만. 조카분을 입사시킨다고 하셨을 때 제가 충고 드렸을 텐데요. 가족이라고 편애하면 사원의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요. 스고우 씨는 사장님을 상대로 전혀 겁먹지 않고 분명히 말했어요. 사장님도 그 말에 헉했는지 미안하네 노마루 씨. 자네의 말은 듣지도 않고 갑질을 했다고 단정짓고 말았군. 얘기를 들려주겠나? 다행이다. 저는 카스미의 근무 태도 및 지난번에 보낸 메시지를 대강 사장님께 보여드리며 그건 갑질 같은 게 아니라 적절한 지도였다는 걸 설명하자 사장님도 이건 심하다고 이해해 주셨어요. 미안하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건 조카 쪽인 것 같아. 내가 말해두지. 바쁜데 미안했네. 사장실을 나오고 바로 저는 스고우 씨에게 머리를 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야. 저기 왜 일부러... 우연히 여기 돌아와 있었는데 전부 다 카스미 씨에 대한 불만이 들리더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노마루 씨라고 하길래 서둘러 왔지. 감사합니다. 절 위해서. 단기간이라곤 하지만 돌봐준 후배를 내버려둘 순 없잖아. 반해버리겠잖아.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날 사장님께 혼났는지 뚱한 얼굴을 한 카스미가 출근했어요. 기뻤던 건 그날부터 카스미의 교육 담당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상사가 말하길 카스미가 일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저를 직속 상사에서 제외하는 걸 제안했다던가.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업무 태도 조건을 내놓다니 대체 정신줄을 어떻게 되먹은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저와 카스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결과 카스미는 중년 남성이 리더를 맡고 있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아, 해방이다. 그 이후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일을 하지 않은 부하의 뒤처리를 하면서 제 일을 동시에 했던 덕분에 제 일처리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어 쑥쑥 성과를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오래 이어지질 않았어요. 3달 후. 네? 다시 제가 교육 담당이라고요? 무려 카스미가 다시 제 부하로 복귀한다는 얘기가 올라온 게 아니겠어요? 어째서죠? 사실은 얘기에 의하면 카스미는 희망한 대로 이동한 건 좋았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근무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반감을 샀고 리더인 중년 남성이 주의를 줘도 갑질이다 성희롱이다 하며 전혀 말을 듣지 않아서 이동한 지 단 한 달 만에 두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 후에는 여러 부서에 보내졌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 결과 이제 제 아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던가. 그렇다고 저한테 돌아오면 카스미가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만둬도 갈 곳이 없다고 해. 그럴만하죠. 사장님이 직접 부탁하셨어. 안 될까? 저는 고민한 끝에 수고우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잠깐 괜찮으실까요? 수고가 많아. 마침 연락하려고 했어. 사장님의 조카를 다시 노마루 씨의 부하로 배정한다면서? 그렇다니까요. 사장님도 너무 물으셔. 내가 다시 말해둘게. 저기, 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어? 단 조건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준다면 이지만요. 조건? 카스미가 해고당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어디에 소속되든 누구에게는 피해가 갈 거예요. 게다가 저는 할망구라고 불린 것에 몰래 원한을 품고 있었으니 그 세상 물정 모르는 계집에게 한 방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카스미를 받는 조건을 말하자 수고우 씨는 바로 사장님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놀랐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거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 제 조건을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카스미는 다시 제 부하가 되었어요.
물론 본의 아닌 복귀에 카스미는 저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하는 말 따위 들을 생각 없어. 그거면 돼. 뭐? 네 자유의사에 맡길게. 그러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거야. 즉,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렇게 되겠네. 럭키! 저는 최소한의 일만 주고 조언도 주의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손이 비면 스스로 일을 찾으러 오라고 말했지만 당연히 상상하신 대로 오지 않았죠. 그 결과 카스미는 하루 종일 SNS를 하거나 커피를 타기만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다들 미안해. 카스미는 내버려두기로 했으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모두에게는 미안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엮이는 것보다 편해서 좋아요. 근데 왜 굳이 방치하시는 건가요? 노마루 씨의 성격상 엄격히 할 것 같았는데.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그래요. 저한테는 생각이 있었어요. 3년 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 카스미는 그저 수다 떠는 장식물로서 군림하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던지 일을 전혀 돕지 않았죠. 한편 저는 출세해서 부하도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직접 제 팀에게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가슴이, 너도 벌써 3년이 됐잖니. 이번에는 중심 멤버로서 힘내봐. 나? 당연하지. 할 수 있지? 물론이지. 맡겨줘. 허세라는 게 명백했죠. 역시나 미팅이 끝나자 바로 그런 거로 잘 부탁해. 저에게 모든 걸 떠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 하나 받아들이는 멤버가 없었어요. 아니, 왜 네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 일하느라 벅차서 카스미 씨 몫까진 못해요. 뭐? 그럼 당신이 해줘. 무슨 소리야? 네가 한다고 한 일이니까 스스로 해야지. 뭐? 말이 다르잖아.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 나는 너한테 간섭하지 않겠다고 한 거야. 일도 억지로 주지 않았어. 하지만 그 일은 네가 스스로 사장님한테서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럼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못하겠어? 3년이나 일했는데? 카스미는 얼굴을 붉히고 컴퓨터를 켰어요. 프로그램을 열어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타이핑이 따라가지 않는 모양. 3년 동안 뭘 한 건지. 하지만 저도 악마는 아니에요. 멤버들에게는 카스미가 도와달라고 하면 손을 뻗어주라고 했죠. 단 완전히 떠넘기려고 하면 거절하라고도요. 하지만 자존심만은 높은 카스미는 내던질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의지할 수는 없었는지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직장에 오지 않게 되었어요. 출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에 오지 않길래 연락하자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카스미, 일할 시간인데? 그만둘 거예요. 이직할 거야. 그쪽엔 이제 안 가. 또 갑작스럽네. 사장님이 일을 맡기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런 일을 어떻게 하라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 말했거든. 다들 일을 나한테 떠넘긴다고 말했는데 네 성장을 위해서라면 전혀 들어주질 않았어. 숙부 같은 걸 몰라. 그 망할 할매. 지금까지 실컷 귀여운 조카 노릇 해줬더니 사장님이 들으면 우시겠네. 할 바 아니거든. 근데 이직은 꽤 힘들걸?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벌써 새로운 곳 찾았거든. 벌써? 심지어 완전 편한 직장. 구체적으로는? 일단 야근이 하나도 없고 월급도 노력에 따라 월 최고 50만 원까지 오르고 유급휴가도 원할 때 내도 오케이. 생리휴가도 완비되어 있고 복지도 엄청 좋아.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철저히 연수해준대. 시끄럽게 굴기만 하는 상사밖에 없는 어떤 회사랑은 완전 딴판이지. 그거 뭐하는 회사야? 이름은? 내가 왜 알려줘? 당신까지 이쪽에 오면 큰일이잖아. 아니 그런 수상한 회사를 내가 왜 가? 수상하다고? 어디가? 전부 다? 눈 썩은 거 아니야? 아, 할망구레 노안이라도 왔어? 이제 됐어. 그만둘 거면 제대로 퇴직서 제출해. 네네, 귀찮게. 뭐야?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다려. 직접 주러 와야지. 싫거든. 짐 가지러 올 거잖아. 그때 내면 되지. 짐은 이미 가져왔지. 빠르다. 난 일을 잘하는 여자거든. 아, 그래? 그럼 이걸로 됐어. 단 철회는 못해? 누가 돌아가겠냐 그딴 회사. 새로운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해준다니까. 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를 얕보자는 게 좋아? 네네, 독신 아줌마 발언 쓰고요. 보고할 겸 사장님께 이 대화를 보여드리자. 노마루 씨, 오랫동안 미안했네.
그 아이도 때가 되면 스스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월급을 받고 만족하고 말았던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타이핑도 못하는 인재를 고용하는 회사라니 대체 어떤 곳일지 경영자로서 말하자면 제대로 된 회사일 것 같진 않다만. 사장님이 한 말씀은 당연했어요. 3달 후. 회사로 돌아가 줄게. 카스미? 내일부터 출근할게. 보낸 짐 데스크에 놔줘.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니까 다시 한번 이직할 거라고. 당연히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않아. 나는 사장의 조카라고. 숙부한테 말하면 바로 복귀시켜줄 거야. 잠깐만, 왜 갑자기 그런 연락을 해? 좋은 기업에 간 거 아니었어? 속았어. 들어가기 전에 들은 내용은 거의 거짓말. 심지어 연수 중에는 월급이 거의 안 나와서 열정페이였던 데다가 아직 일을 다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속 연수를 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다고. 매일매일 날짜가 바뀔 때까지 회사에 구속당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아. 이런 곳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쪽이 나았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더 강하게 말리지 않은 탓이잖아. 책임지고 나를 복귀시켜줘. 저기 내가 시끄럽게 간섭한다는 게 싫다고 한 건 어디 사는 누구였더라? 그래도 부하를 육성하기 위해 계속 말하는 게 상사의 역할 아니야? 네가 좋을 때만 부하인 척 굴지 말아줄래? 게다가 나한테는 너를 지도할 의무는 없었어. 그럴 리가 없잖아. 숙부가 맡긴 거 아니었어? 아니, 네가 내 팀에 돌아올 때 나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어. 네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듣는데 괜히 힘쓰는 것도 힘들거든. 사장님도 그걸 알아주셨지. 내버려두면 조만간 사회인으로서의 자각이 생길 거라고 사장님은 말씀하셨지만 훌륭히 기대를 배반했네. 그 결과 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뭐 예상은 했지만. 그래, 지금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못해서 바보 취급당한다고. 당신 이렇게 될 걸 알고서 가만히 있었던 거구나. 이 악마! 사회는 그렇게 무르지 않아. 의욕도 없는 사람을 일일이 신경 쓸 틈은 없어. 부모가 아니니까. 난 바쁘니까 끊는다. 잠깐 기다려. 숙부한테 말이라도 좀 해줘. 이게 한계라고. 방금 말했어. 정말 숙부가 뭐래? 이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 자기 힘으로 힘내봐라. 라고 하셨어. 거짓말이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만. 기다려. 저기 무시하지 마.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귀가 안 좋단 말이지. 그럼 이만. 이기적인 여자를 차단. 사장님 이걸로 된 거죠? 그래, 수고를 끼쳤군. 아니요. 지난 몇 년간 자네의 성장은 놀라워. 그걸 평가해 앞으로는 그를 따라 더욱 지견을 넓혀줬으면 하네만. 네? 그러면 안녕. 스고우 씨? 다시 같이 일하게 돼서 기뻐. 제가 스고우 씨랑요? 싫어? 그럴 리가요. 그저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자네도 슬슬 정착을 해야지, 스고우.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할 때 감은 좋은데 말이야. 시련이 지나면 또 다른 시련이. 스고우 씨와 온종일 함께라니 심장이 나만하질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복귀를 거부당한 카스미는 엄청난 블랙 회사에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지금도 거의 열정페이 연수사원으로서 혹사당하고 있다고 해요. 뭐 연수라고는 해도 기다리는 건 지도가 아니라 잠 못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지만요. 저희 상사가 부하를 지도하는 건 그 사람이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 부하에게 가장 심한 처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전 생각해요. 사랑에 있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도 하는 거죠. 앞으로도 저를 따라주는 부하들과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